안녕하세요. 즐거운 주식 이야기 미스터 홍입니다. 오늘도 엑셀로 백테스트를 하나 진행할 거예요. 바로 평균 회귀 전략의 대표적인 기술적 지표인 볼린저 밴드예요. 볼린저 밴드는 크게 3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중심선, 20일 단순 이동 평균선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상단선이 있어요. 중심선에서 20일 표준 편차를 2배 한 것을 위에다가 놓고 그려요. 하단선은 20일 표준 편차 2배 한 것을 아래에다가 그립니다. 그러면 총 선이 3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3개의 선으로 구성된 게 바로 볼린저 밴드예요. 왜 이름이 볼린저 밴드냐면 존 볼린저라는 분이 만드셔서 그래요. 자, 그러면 증권사 HTS에서 볼린저 밴드를 한번 화면으로 나타내 봐요. 자, HTS에서 우선 이동평균선이 막 그려져 있죠. 이동평균선 다 지워버릴까요? 짠! 이동평균선 다 지워버리고 일봉 차트만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다 이제 볼린저 밴드를 집어넣을 건데요. 볼린저 밴드는 여기 기술적 지표에 채널 지표죠. 채널 지표 들어가 보면 볼린저 밴드 보이실 거예요. 요거 클릭하면 볼린저 밴드가 그려져요.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자, 여기 중심선이 시가 아니군요. 고가, 저가, 종가를 다 더해서 나누기 3한 값이 요걸로 이동평균선을 하네요. 근데 우리 단순 이동평균선으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종가로만 한번 바꿔보죠.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종가 20일 단순 이동평균선을 갖고 볼린저 밴드를 그린 거예요. 자, 볼린저 밴드 선을 좀 두껍게 해볼까요? 3포인트로 해보죠. 중심선도 3포인트, 하한선도 3포인트로. 좀 선을 굵게 표시했어요. 자, 이제 보시는 게 볼린저 밴드예요. 자, 가운데 있는 주황선이 뭐죠? 중심선, 20일 이동평균선이 중심선이라 그랬어요. 자, 위에 있는 빨간색 선은 상단선. 이 중심선에서 표준 편차 2배 한 값을 위로 올려주는 거고요. 자, 밑에 있는 거는 파란색 선. 이 파란색 선은 뭐죠? 하단선. 중심선에서 표준 편차의 2배 곱한 값을 아래로 내려준 거예요. 볼린저 밴드는 막 간격이 넓어졌다 줄어들었다 그러죠. 표준 편차가 커지면은, 즉 변동성이죠. 변동성이 커지면은 간격이 늘어날 거고요. 변동성이 작아지면은 다시 이 간격이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이 채널에서 왜 곱하기 2배만큼 올려주고 곱하기 2배만큼 내려줬을까요? 3배면 안 돼요? 4배면요? 뭐 1.5배는 안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논리적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주가의 움직임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표준 편차의 1.96배 만큼 위로 올려주고 또 1.96배만큼 아래로 내려주면 요 사이에 있을 확률, 즉 95%예요. 그러니까 1.96은 거의 2배나 마찬가지죠. 그죠? 거의 2배랑 유사하니까 즉 무슨 뜻이냐면 주가가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95%란 얘기예요. 즉 볼린저 밴드 밖에서 주가가 형성될 확률은 고작 5% 밖에 안 돼요. 따라서 만약에 볼린저 밴드 밖으로 주가가 이탈하였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곧 볼린저 밴드 안으로 다시 주가가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많이 올라가면 다시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는 이런 평균 회귀 전략을 사용하는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직접 사례를 갖고 어떻게 매매하는지 한번 볼게요.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이탈하였을 경우 매수가 벌어져요. 바로 요점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도는 언제예요?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이탈했을 때 매도를 해요. 그럼 여기서 매도가 일어나겠네요. 그죠? 매수, 매도. 여기서는 좀 이익이 났어요. 그죠? 또 다음에 어디서 매수가 일어날까요?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돌파하는 점, 요점이 되겠네요. 요때 다시 매수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쭉 계속 빠지네요.
언제 매도할까요? 요점인가요? 아, 요점은 아니네요. 돌파할 뻔 하다가 못 돌파한 거예요. 어디서 돌파할까요? 여기서 돌파하네요. 그죠? 여기서 매도가 벌어져요. 요거는 조금 손해가 났겠네요. 그 다음에 또 매수는 어디서 벌어질까요? 여기서 또 매수가 일어나겠네요. 그 다음에 매도는 요점에서 매도가 일어나겠죠. 자, 어때요? 여기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자, 이익이 볼 때도 있고 손해도 볼 때도 있는데요. 얼핏 보면은 되게 좋은 전략인 것처럼 보여요. 물론 차트상으로 확인했을 때 그래요. 차트만 보면은 그냥 웬만한 거 다 수익 나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정밀하게 검증해 보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볼린저 밴드로 매매하면 정말 수익이 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엑셀로 간단히 검증해 볼 거예요. 직접 검증하는 과정을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보면서 순서대로 한번 직접 차례차례 따라해 보면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삼성전자로 해봅시다. 우리 2001년부터 할까요? 2001년 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16일까지요. 이거 9월 말까지로 할게요. 9월 30일까지로 할게요. 자, 2001년 1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데이터, 삼성전자 주가 데이터를 다운받을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저장, 엑셀. 보면은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있고요. 맨 앞에는 이렇게 날짜가 돼 있어요. 옆에 있는 것들은 볼린저 밴드 상단선, 중심선, 하단선이 다 있네요. 근데 저희 이거 직접 구해볼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다 지워버릴게요. 자, 시가, 고가, 저가도 있네요. 시가, 고가, 저가 다 필요 없죠? 우리 종가만 필요해요. 이 앞에 있는 거 다 지워버립시다. 종가만 남기고 다 지웠어요. 그런데 날짜를 보니까 최신께 위로 가 있고요. 과거께 맨 아래로 가 있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분석하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날짜를 정렬할 거예요. 오름차순으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오름차순으로 정렬했더니 최신께 맨 아래로 가 있고 과거께 맨 위로 가 있네요. 자, 위에 두 칸 띄워내 봅시다. 자, 위에 두 칸 띄워놓고 이제 분석을 시작할 거예요. 우리 일간 수익률부터 먼저 구해 볼까요? 오늘 종가에서 전일 종가를 나누고 빼기 1을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간 수익률이 나오죠? 자, 밑에까지 쭉 내려주고요.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바꿔줄 겁니다. 됐죠? 자, 이제 표준 편차를 여기다 구할 거예요.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표준 편차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돼요. 오, 되게 복잡해 보여요. 근데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왼쪽에 있는 거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오른쪽에 있는 건 표본의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사용해요. 공식이 거의 비슷한데 여기는 n이 있고 여기서 빼기 1 하나가 더 들어가 있네요. 요거 차이예요. 그죠? 모집단의 표준 편차, 요거는 표본의 표준 편차. 우리가 구할 건 어떤 거예요? 20일 동안에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모집단 전체를 다 할 수 있죠. 어떤 표본을 추출해서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표준 편차를 구해야겠죠? 엑셀에서 표준 편차를 구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모집단의 표준 편차. 요 공식에 대한 엑셀 함수는 이렇게 돼요. stdev.p네요. 자,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를 만약에 구한다. 그럼 엑셀 함수는 stdev.s예요. 우리는 요거 사용 안 해요. 뭐 사용하죠? 요거를 사용해서 표준 편차를 구할 거예요. 다시 엑셀로 들어와서 20일 동안의 주가의 움직임의 표준 편차라 stdev.p를 사용해서 표준 편차를 구할 텐데요. 총 20일이니까 여기쯤 되겠네요. 여기네요. 는 stdev.p 가로 열고 자 1월 2일부터
이날까지 2월 1일까지 총 20일 동안이죠. B4부터 B23까지 가로 닫고 엔터. 자, 구했어요. 뭐예요? 과거 20일 동안 2월 1일 기준으로 과거 그날 포함해서 과거 20일 동안의 표준 편차를 여기다 구해놨어요. 자,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B4 셀 가서 틀 고정을 시켜 놓을게요. 자, 이거를 밑에 끝까지 다 내려봅시다. 자, 표준 편차 구하기 어렵지 않죠? 자, 밑에 끝까지 다 그려졌네요. 자, 이제 표준 편차 구했으니까 중심선 구해야겠죠? 중심선은 뭐라 그랬죠? 20일 이동평균선이 중심선이라 그랬죠. 자, 중심선 쓰고요. 20일 이동평균선 어떻게 구해요? 20일 동안의 주가를 평균하면 되겠죠? 에버리지 함수 쓸 거예요. B4부터 B23까지 됐어요? 어렵지 않아요? 엔터. 요거는 바로 20일 이동평균선, 즉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이에요. 요것도 구했어요. 표준 편차도 구했지요. 중심선도 구했죠. 그럼 표준 편차하고 중심선을 이용해서 상단선, 하단선 구할 수 있겠네요. 먼저 상단선부터 구해 볼게요.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은, 자, 중심선에다가 더하기 2 곱하기 표준 편차. 됐어요? 어렵지 않죠? 공식 그대로 그냥 한 거예요. 엔터. 밑에까지 다 내려주고요. 이번에는 하단선 구해 볼게요. 자, 그거 똑같죠? 뭐 이번엔 빼기 하면 되겠죠? 중심선에서 빼기 2 곱하기 표준 편차. 엔터. 자, 중심선과 상단선과 하단선을 다 엑셀에다 표시해 놨어요. 이제 요게 뭐예요? 요게 바로 볼린저 밴드죠. 그죠? 이 볼린저 밴드 HTS랑 비교하면서 제대로 입력이 됐는지 한번 볼까요? 2020년 9월 29일 이날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과 상단선, 하단선이에요. 자, 상단선은 61645.4래요. 잘 머릿속에 기억해요. 하단선은 55104.6이에요. HTS 차트에도 그대로 표현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봐요. 자, 9월 29일 볼린저 밴드 보이세요? 61645.4 상단선 그렇게 돼 있네요. 진짜. 하단선은 55104.6. 오, 맞네요. 진짜. 자, HTS에 표시된 거랑 엑셀에 표시된 거랑 정확하게 일치해요. 자, 중심선, 상단선, 하단선을 정확하게 그렸어요. 옆에다가 매매 신호를 이제 구해볼 거예요. if문을 사용할 건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if 쓰고요. 언제 매수 신호가 나와요? 종가가 더 작을 때, 뭐보다 작을 때예요? 하단선보다 더 작게 있을 때. 즉 하단선을 이탈한 거죠. 이탈해서 하단선보다 아래에 있으면 매수 신호예요. 매수 신호는 2로 표시할 거예요. 또 한번 if문을 써줘서 종가가 커요. 뭐보다 커요? 상단선보다 커요. 상단선을 위로 이탈해서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매도 신호겠죠. 매도 신호는 마이너스 2로 표시하겠습니다. 2도 저도 아니면 0으로 표시할 거예요. 자, 2도 저도 아니라는 뜻이 뭐예요? 볼린저 밴드 채널 안에 있다는 뜻이죠. 볼린저 밴드를 이탈하지 않고 종가가 상단선과 하단선 그 사이에 있을 때가 2도 저도 아닌 거예요. 그럼 0으로 표시해 놓았어요. 자, 엔터 눌러볼까요? 엔터. 자, 거의 95% 확률로 0으로 표시가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탈하게 되면 신호가 나오겠죠. 자, 2001년 3월 2일 날 첫 번째 매수 신호가 나왔답니다. 우리 HTS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앞에 보면은 2001년이에요 2001년 3월 2일. 오, 정확하네요. 2001년 3월 2일 날 하단선을 하향 돌파했어요. 첫 번째 매수 신호가 나온 날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매도 신호는 언제 나왔을까요? 요 날이겠네요. 요 날. 요 날이 며칠이에요? 2001년 3월 23일 날 첫 번째 매도 신호예요. 매수 신호, 매도 신호. 3월 23일 날 정말 엑셀상으로도 매도 신호가 나왔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엑셀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쭉 내려가서 맞네요. 3월 23일 날 정확하게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자, 이제 매매 신호를 구했으니까 이제 보유 여부를 한번 구해볼까요? 왜 보유 여부를 구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자, 3월 2일 날 매수를 신호가 나왔어요. 그럼 3월 2일 날은 보유를 하고 있었을까요?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3월 2일 날 매수 신호가 나왔다는 건 3월 2일 종가로 주식을 샀겠죠. 그럼 사실 3월 2일은 보유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다음 날인 3월 5일부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차트 가지고 설명드리면 요 3월 2일 날 매수 신호가 나왔지만 요날 종가로 샀으니까 다음날 주가 움직임부터 반영을 해야겠죠. 그죠? 보유는 다음날부터 보유하는 거예요. 자, 3월 23일 날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그럼 3월 23일은 보유하고 있었을까요? 안 하고 있었을까요? 3월 23일 날 종가로 팔았으니까 당연히 3월 23일은 보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매수가 나온 날은 다음 날부터 보유하는 거고요. 매도 신호가 나온 날은 그 날까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엑셀에 그대로 입력해 볼 수 있겠죠? 자, 전날 보유 여부 한번 구해볼게요. if문을 사용할 거예요. 역시 if 쓰고요. 가로 열고. 자, 전날 신호가 매수 신호였다면 보유하고 있는 거죠. 보유하고 있으면 1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if문을 써서요. 전날 신호가 매도 신호였다면 보유하지 않고 있겠죠. 0으로 표시할게요. 자, 이도저도 아니면 어떻게 돼요? 바로 위에 걸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위에 거라 하면 전날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하고 전날 보유하지 않고 있었으면 안 보유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가로까지 다 마무리 짓고 엔터 쳐줄게요. 자, 밑에까지 쭉 내려봅시다. 자, 3월 2일 날 첫 번째 매수 신호가 나오는데, 자, 3월 2일 매수 신호 나오고 이날 보유하는 게 아니라 다음 날부터 보유인 거 보이시죠? 쭉 계속 보유해요. 언제? 3월 23일까지. 3월 22일까지네요. 3월 23일까지네요. 3월 23일까지 보유해요. 3월 23일 매도 신호가 나오니까 요날 종가로 매도하겠죠. 3월 23일까지 보유. 요만큼을 보유하네요. 총 15일 동안 보유하네요. 자, 이제 매매 신호와 보유 여부를 전부 다 구했어요.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어떤 그래프냐면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사갖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홀딩했을 때 그래프와 볼린저를 갖고 계속 샀다 팔았다 매매했을 때의 내 계좌의 그래프를 각각 그리는 겁니다. 자, 100으로 각각 시작을 해요. 자, 홀딩했을 때 그래프는 일간 수익률을 계속 누적으로 복리로 누적해 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쭉 밑으로 내려줬어요. 자, 볼린저는 어떻게 해요? 볼린저도 위에 거 곱하기 누적해서 매일매일의 수익률을 누적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그런데 언제 수익률만? 보유하고 있을 때의 수익률만. 우리 보유 여부에다 1을 표시했고 보유 안 했을 땐 0으로 표시했으니까 이 보유 여부를 그냥 곱해주면 되겠죠. 자, 보유 안 했을 땐 0으로 표시했으니까 0 곱하면 0이 나겠죠. 그죠? 보유했을 땐 1로 표시했으니까 그때그때의 수익률을 계속 누적해 주는 거예요. 엔터. 쭉 내려줄게요.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보유할 때부터 수익률이 계속 누적되고요. 또 보유를 안 하게 되면 계속 그 계좌를, 그 자금을 계속 갖고 가는 거죠. 또 보유하면은 또 이렇게 바뀌고요. 그죠? 또 팔아서 보유하지 않게 되면은 또 그냥 가는 거고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요거 그래프 그려볼 거예요. 자, 우리 홀딩과 볼린저의 각각 그래프를 그려봐요. 이렇게 나오네요. 자, 파란색 그래프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갖고 현재까지 계속 홀딩했을 때의 그래프고요. 이 주황색 그래프는 볼린저 밴드로 계속 샀다 팔았다 했을 때 계좌의 그래프예요. 홀딩했을 때 수익률이 더 좋네요. 그죠? X축 바꿔줄게요. 네, 다 됐어요.
자, 홀딩과 볼린저 각각 이렇게 그림 그려졌다는 거 볼 수 있을게요. 자, 그냥 차라리 볼린저로 매매할 바에는 그냥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홀딩하는 게 차라리 나았겠네요. 그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효율성이 어떤지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는 총 수익률이라고 한번 써보고요. 여기는 보유 1로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유 1 평균 수익률. 자, 요거 각각을 구해봐요. 하나는 홀딩 했을 때고요. 하나는 볼린저로 매매했을 때예요. 자, 총 수익률은 어떻게 구해요? 마지막 수익률, 마지막 1362.998로 돼 있죠? 그게 맨 처음에 100으로 시작했어요. 그죠? 요게 수익률이겠네요. 1263%가 최종 수익률이에요. 자, 볼린저로 매매했을 때 수익률은 어떻게 구해요? 요거 나누기 100 마이너스 1 됐죠? 558%가 볼린저 밴드로 매매했을 때 수익률이에요. 자, 당연히 홀딩했을 때가 더 수익률이 좋아요. 그래프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보유일은 어떻게 될까요? 홀딩했을 때 2001년 2월 1일부터 계속 지금까지 홀딩했을 때 좀 며칠 동안 보유를 한 거죠? 짠, 4862일 동안 보유를 한 거예요. 하지만 볼린저 밴드로 매매하면은 계속 샀다 팔았다 했겠죠. 총 보유일 수는 얼마일까요? 썸 함수로 우리 왜냐면 보유했으면 1로 표시하고 보유 안 했으면 0으로 표시했으니까 요 I열에 있는 숫자를 전부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썸 함수를 이용해 보면 2119일 동안 보유를 했어요. 자, 4862일 동안 보유해서 1263%, 2119일 동안 보유해서 558%. 자, 효율성은 어떨까요? 산술 평균으로 그려볼게요. 홀딩 수익률 1263%를 4862일로 나눠보면은 1평균, 보유 1평균 수익률은 0.26%. 자, 볼린저로 매매했을 때 보유 1평균 수익률 또한 0.26%네요. 그죠? 자, 이건 무슨 의미예요? 두 개가 거의 차이가 없죠. 그죠? 자, 총 수익률은 그냥 매수해서 홀딩했을 때 더 수익률이 좋았어요. 볼린저 밴드로 매매하면 수익률이 더 낮았지만 보유 일수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하루 동안 보유 일 평균 수익률은 서로 같아요. 효율성은 거의 유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 말고 다른 주식으로도 넣을 수 있겠죠? 데이터, 여기는 종가 데이터만 싹 바꿔주면 돼요. 자, 우리 이번에는 삼성전자 말고 삼성화재 한번 해볼까요? 자, HTS로 가서 삼성화재 주가를 다운받습니다. 삼성화재 우리 2009년 1월 1일부터 했었죠? 2001년 1월 1일부터죠? 2001년 1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자, 데이터를 삼성화재 데이터를 다운받습니다. 자, 삼성화재 데이터예요. 여기서 우리 종가 데이터만 필요한데요. 나머지 다 지워줄 필요도 지워주기 전에 그냥 바로 정렬만 해주면 되겠죠. 데이터 정렬, 삼성화재로 날짜로 정렬하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거만 필요하죠. 요거를 컨트롤 C 눌러서 원래 엑셀 파일로 갖고 와서 붙여넣기 컨트롤 V 누르면 이제 삼성화재로 바뀌었어요.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거 삼성화재예요. 어때요? 그래프가 어떻게 됐죠? 이렇게 되네요. 자,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홀딩하면은 총 수익률은 404%였어요. 그런데 볼린저 밴드로 매매하면 무려 1533%의 수익이 납니다. 효율성 면에서도 월등히 좋죠. 그죠? 그냥 홀딩했을 때 1평균 보유 수익률은 0.08% 밖에 안 됐는데 볼린저 밴드로 매매하면은 보유 1평균 수익률이 무려 0.71%로 올라가요. 우리 다른 주식도 해볼까요? 이번에는 현대자동차. 자, 현대차 가서
2001년 1월 1일, 2020년 9월 30일. 데이터 갖고 오고, 정렬해주고, 날짜를 오름차순으로 종가 데이터를 갖고 와요. 컨트롤 C 누르고, 갖고 와서 붙여넣기. 자, 이번에는 현대차예요. 자, 어때요? 현대차는 그냥 홀딩했을 때 수익률이 더 좋네요. 볼린저 밴드로 매매하면은 효율성 면에서도, 총 수익률 면에서도 별 일이 없어요. 이번에 삼성 전기 한번 해볼게요. (2001년 1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저장, 엑셀. 자, 오름차순으로 날짜 정렬하고, 자, 여기 있는 종가 데이터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것만 컨트롤 C 눌러서 원래 엑셀 파일 갖고 V. 여기는 이번에는 뭐였죠? 삼성 전기였죠. 이렇게 돼요. 자, 삼성전기에 홀딩했을 때,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로 매매했을 때, 홀딩하면 187.78% 수익. 볼린저로 매매하면 오히려 손해가 나네요. 마이너스 24%. 보유일 평균 수익률도 역시 마이너스가 나겠죠. 그죠? 자, 어때요? 어떤 종목은 볼린저로 매매하나 그냥 홀딩하나 효율성 면에서 별 차이가 없었는데요. 어떤 종목은 볼린저로 매매하는 게 더 좋았고요. 어떤 종목은 그냥 차라리 홀딩하는 게 더 좋았어요. 그리고 볼린저로 매매하면은 그냥 홀딩했을 때는 수익이 났는데 괜히 볼린저로 매매해서 오히려 마이너스 난 종목도 보이네요. 이렇게 어떤 종목은 볼린저 밴드가 효과가 있고 어떤 종목은 볼린저 밴드가 효과가 없었어요. 딱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 리스트예요.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코스피 종목 중에서 가장 큰 대형주 1등 삼성전자부터 해서 100등 신세계까지, 자, 이 100개 종목에 볼린저 밴드로 매매했을 때랑 홀딩했을 때의 그래프를 순서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어때요? 삼성전자부터 신세계까지 다 잘 보셨어요? 각자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오늘은 볼린저 밴드 매매법에 대해서 정말 수익이 나는지 엑셀로 백테스트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차트 보고 수익이 날 것 같은 전략도 눈으로 대충 검증하지 말고 일일이 다 정밀하게 검증을 해보라는 거예요. 전략을 엑셀로 검증하는 거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 않아요?